자, 그러면 중요한 경제 뉴스들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잘 쉬셨어요? 쉬었다는 말은 뭐 저한테는 썩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매일매일이 아주 그 담벼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요? 시청자들 만나는 게 그렇게 긴장이 되시나요? 아이,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5만 분 이상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하지만 저는 항상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지호지자. 아하,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뭐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네.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5bp 올라서 이제 5.31%까지 올랐거든요. 아하, 그래서 금리는 좀 불안한 수준인데, 근데 사실 이제 금리는 사실 그저 이란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전쟁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유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좀 일본이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장은 약간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 프로님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좀 크니까 좀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군요. 생각. 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금리를 제일 걱정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금리는 그 유가하고 요즘에 많이 같이 다녀가지고 아하. 그 이란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좀 더 불안할 텐데 네. 뭐 이란 상황에 따라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라 그러면은 또 분위기 또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럴까요? 예, 예.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언론 보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반도체 중심의 장세에서 이제 다른 개별 종목들로 좀 온기가 퍼지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뉴스도 요즘에 좀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좋을 거고 나머지 섹터들도 예전에 반도체 때문에 많이 소외됐었던 섹터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그 쉬는 동안 제일 험한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한국과의 훈련에 대해서 항상 이런 불만을 좀 표시해 왔습니다. 이런 훈련은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한국에, 요거는 북한입니다. 전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래가지고 막 돈도 들고 별로 합동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진 않는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합동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미에다 요걸 한마디 또 붙였는데요.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다소 관련이 없으면 붙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란 비핵화하는데 한국 너네도 같이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사양했다는 거죠. 예, 노 땡큐라 그랬대요. 이걸 뭐 이렇게 자신의 그 무슨 소셜 미디어에 밝히는 게 이거 외교적으로 괜찮은지 뭐 일단 둘째 치더라도 그런 이유로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어? 관련 없는데. 진짜. 아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 또 같이 올렸는데 네. 그 예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사진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있는데 네. 사진은 다소 투명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다. 김정은과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인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냐. 그랬더니 뭐 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답이 없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 사람이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럼 응답을 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응답을 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 훈련을 축소하라고 한 것은 맞는가? 이것도 이제 질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SNS에 그렇게 올리긴 했는데 진짜로 군사 훈련을 줄이라고 했냐? 지시를 했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일단은 이제 헤그세스 장관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몇 시간 전에는 특별히 발표할 만한 변경 사항이 없어서 백악관에 문의해달라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에 이 글이 올라오고서 기자들이 국방부에 물어본 거죠. 한미 훈련 축소하냐?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특별히 뭐 변경 사항은 없는데 뭐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니까 백악관에다 물어봐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는 군 통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을 해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방부가 당황하고 있다라고 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약간은 좀 즉흥적인 그런 발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라는 얘기를 분석을 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이란 다음에 이란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서 어떤 이벤트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북한에 대한 이벤트를 좀 끌고 가는 것에 대한 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뭐 일단 파병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응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란의 파병은 우리만 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지금 이란 파병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 펀드의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방문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좀 어떤 상황이냐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게 좀 제일 어려운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해요. 네. 북한이 좀 요즘에 좀 살만한가 봅니다. 왜요? 예, 북한 경제가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해서 3.5% 늘어나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북한이 좀 살만해요. 그 북한이 힘들면 대화에 응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부적으로 손을 내밀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북한이 요즘에 좀 조용하잖아요. 연도가 잘 나온 거 맞아요? 2023년?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네. 잘못 나왔습니다. 네. 2025년에 그렇게 성장했다 이거. 전년 대비 지난해니까요. 2025년이 맞습니다. 네. 이거 AI 돌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죄송합니다. 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좀 잘 나오냐면은 일단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그 얻은 베네핏이 있고 또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노동력을 파견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유입이 좀 됐었고 김정은이 지금 대표적으로 20 곱하기 10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20개 신이군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건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었던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중국과의 교역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9.6% 정도 증가를 했고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사가 좀 잘 져졌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지금 외부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의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대화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어떤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네. 북한이 지금 핵을 이미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외부에다 꼭 손을 내밀어야 될 정도로 배고픈 상황이 아니라면은 외부에 손을 내밀면 당연히 핵무기 못 만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별소리 안 하고 가만히 버티면서 핵무기 개수를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죽을 정도의 식량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핵무기를 늘린 다음에 좀 여기서 협상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외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핵무기를 하나하나 늘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시기라는 거네, 그죠?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통해서 고립을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급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 얘기는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따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북한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핵무기를 점점 많이 만들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북한을 가만히 둬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좀 북한의 반응이나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약간은 좀 즉흥적인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황적으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상황까지 좀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이 뉴스를 또 전해주시는 거는 여튼 북한과 미국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영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전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한미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뉴스입니다. 네, 여튼 한미연합훈련이 아마 좀 축소돼서 규모가 좀 작아져서 진행이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은 했는데 축소 나는 뭐 특별한 뭐 관련 뉴스가 없어요 또? 예,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여기에다가 답변을 했냐면은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입장들을 보면은 미국이 약간은 한국에 좀 까칠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이 대화에 나서 준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진전시키는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게 또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네. 자, 하여튼 이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AI 관련된 소식이군요. 예. 두 번째는 젠슨 왕의 장녀죠. 메디슨 왕이 오늘 그 LG를 방문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구강모 회장하고 젠슨 왕 CEO가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로보틱스, AI 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이런 세 축으로 좀 피지컬 AI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라는 MOU를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메디슨 왕이 오늘 그 LG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전략의 핵심은 원 LG 플러스 엔비디아인데 여기서 이게 왜 원 LG라는 뭐예요? 왜 원 LG라는 표현이 나오냐면은 LG전자가 계열사가 많아요. 여기에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이노텍 같은 경우는 센서도 있고 거기에 전자는 가전이 있고 거기에 뭐 칠러라든지 이런 냉각기기 그리고 LG U+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LG의 기능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LG 그룹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개별적으로 보면은 되게 다양한 그 역량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합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각 컴포넌트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공개를 목표로 엔비디아 아이작 그루트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가 좀 있고 올해 미국 테네시 공장 세탁기 생산 라인에 LG 클로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실증에 나서겠다. 그리고 여기에 천안에 80메가와트 규모의 그 AI 팩토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만들 때 LG의 그 냉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전략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LG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는 게 이제 개별 역량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구현을 잘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낼 수 있다면은 그건 또 이제 의미 있는 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LG의 협업은 로보틱스랑 그 AI 팩토리 예. 예, 이쪽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고 미래 모빌리티에도 예. 같이 아마 협력을 할 것 같다. 예. 일단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그 AIDC 생태계,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AIDC 생태계를 보면은 여기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건설, 에너지 냉각, 운용사, 소프트웨어, 서버 이런 것들이 각 섹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마땅치는 않습니다. 근데 네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좀 새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건설은 이제 삼성물산이나 저기 뭐 현대건설 이런 데들이 꽤 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와 전력 관련한 부분들은 LS 일렉트릭이 좀 잘하고 냉각은 LG가 칠러를 하고 삼성도 또 새로운 회사 하나 브렉트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레벨업이라고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는 기업 정도가 요 비슷한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각각에는 좀 하나하나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긴 한데 얘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8.4기가와트 규모의 AIDC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거의 뭐 120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역량의 컴포넌트를 공급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얘를 종합적으로 AI 팩토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엔비디아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좀 걱정을 하면서 취재를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전문가들의 평가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종합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은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진출을 해야 된다. 진출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이게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이 속도가 그렇게까지 빨리 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하나하나 이 발을 디디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된다는 거의 반대쪽에는 빅테크들이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뭐 AMD라든지 이런 데랑 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 개별 단에서의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엔비디아 생태계 편입만 돼도 너무 해피하고 주가도 잘 가고 하긴 하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편입되고 종속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 썩 밝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최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만한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을 회사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떤 회사가 그거 할 수 있을래나?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면서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잘 배워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 데들은 SK그룹이 좀 하고 싶어 하죠. SK그룹이. 거기는 제일 밑에 단에 있는 에너지부터 여기에 SK텔레콤의 데이터 센터도 있고 중간에 반도체도 있잖아요. 건설도 있고. 건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는 다들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하는데 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역량은 좀 더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지금 빌 게이츠가 왔었습니다. 빌 게이츠? 네, 왔죠. 왔었습니다만 갔어요 다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온 거는 온 거고. 여기서 그 14일에 왔는데 SMR 관련한 테라파워 때문에 왔었습니다. 두에빌. 두에빌도 들어갑니다. 거의 제일 중요한 회사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그래요? SK 이노베이션이 테라파워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SK 이노베이션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SK 이노베이션에는 재생에너지도 있고 ENS와 합병을 해가지고 LNG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테라파워가 있으면 SMR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의 어떤 에너지를 들어갈 때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서 뭐 가스발전소 하나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포트폴리오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어느 정도, 뭐 가스 어느 정도, 여기에 SMR까지 딱 끼워 넣으면은 뭔가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테라파워에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AI 풀스택 전략의 완성도를 높인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를 이걸로 채우고 SK텔레콤의 AI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그리고 SK온에는 또 ESS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두에빌은 뭐냐면은 두에빌이 저는 더 높게 평가는 하는데 여기에 테라파워의 그 수준은 생산 수준은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땄습니다. 아,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네. 빌 게이츠가 참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 예. 그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해서 이제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 테라파워의 그러니까 회장 같은 거네, 그죠? 네, 이사장, 뭐 게이츠재단 이사장인데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번 기업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기업 그러니까 그러고 또 재벌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또 이 사람 또 창업자기도 하니까 네. 빌 게이츠. 근데 보통 여기는 창업자라고 해도 회사 그만두면 남이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예. 주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왜 먼저 이거를 핵심 설비에 대한 제작 공급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냐면은 예. 현대중공업은 3천만 달러를 2022년에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파에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딴 거죠. 그러니까 제작할 수 있는 공급 계약을 딴 거죠. 근데 두에빌은 투자를 안 하고도 땄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땅땅땅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게 기기를 만드는 거, 쇠로 된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대장간 같은 거죠. 예. 엄청 큰 대장간. 아, 두드려서 만드는. 예. 근데 거기서 두에빌은 그 전에 레코드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뉴스케일 파워의 SMR도 두에빌이 만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HD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기 위해서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었다.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의 주기기 제조를 맡게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현대건설이 또 발전소를 잘 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현대 HD 현대와 현대건설 그리고 테라파워 요 3자가 만나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SMR을 만들 때도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같이 보시는 거죠. 설계는 미국이 하되 그 SMR 파운드리는 한국이 하고 여기에 대한 건설은 또 EPC는 또 현대건설 같은 한국건설사가 하는 이런 그 협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빌 게이츠도 이제 열심히 사신다, 그죠? 예. 아니, 빌 게이츠 같은 분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뭘 하고 쉬는 날 쉬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안 됩니다. 예. 네. 와, 근데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또 이렇게 수장으로서 이끌고 있고 투자 같은데 유치하러 전 세계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 알겠습니다. 빌 게이츠 한국 와서 현대전기선 회장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 SK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런 협업들을 또 발표하고 있다. 예. 세 번째 뉴스도 갈까요? 예.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세 번째 뉴스는 CJ그룹이 2028년까지 북미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CJ는 비비고죠. 예, 비비고. 그리고 콘텐츠도 있고. 콘텐츠. 예, 뷰티도 있고 올리브영. 올리브영. 예. 올리브영이 제일 크겠구나. 예, 여기서 지금 그 글로벌 K 라이프스타일 비전 발표회를 열고 LA에서 열었는데 요 행사에 우리 이주호 기자가 지금 현재 가 있다.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서 그 헌민의 그 CJ 대표는 30년 이상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식품, 콘텐츠, 뷰티 분야의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CJ의 북미 매출은
2017년에 8천억이었는데 네. 8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8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28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까지 12조 원, 50% 이상 성장하겠다라고 네.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북미 지역의 누적 투자액이 9조 7천억 원이나 된다는데 그러니까 CJ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입니다. 9조 7천억을 투자를 했다고요? 예. CJ가? 예, 예. CJ 돈도 없잖아. 돈을 잘 못 벌죠. 그게 좀 아쉽죠. 아, 물론 이제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그때 CJ가 막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10조씩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근데 누적 투자액이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아, 누적 투자액. 예, 예. 아, 이미 3년까지. 네, 1995년에 네네, 드림웍스를 샀고 아, 맞아. 그리고 네. 이제 슈안스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냉동식품 네.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피프스 시즌이라고 콘텐츠 제작사도 좀 인수를 했고요. 근데 사실 CJ가 요즘에 조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CJ가 사실 K푸드를 미국에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CJ잖아요. 뭐 그렇게 봐야죠. 근데 예. K푸드가 정작 돈을 벌 때 CJ가 돈을 잘 못 벌었죠. 아, 그래.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판의 산업화를 만든 것도 CJ잖아요. 아, 하지만 CJ 그 CGV는 돈을 잘 못 벌.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고 또 뭐 분명히 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라는 걸 처음 가져온 것도 CGV잖아요. 예,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다 단관 영화관 시절에서 뭐 동시상영도 하고 이러다가 피카디리 뭐 대한극장 이런 거 있다가 예, 그리고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그것도 뭐 투자 많이 TVN, 했죠. 엠넷 뭐 이런 것들 CGV 그 채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그 케이블 T나 IPTV의 콘텐츠 프로 지상파가 아닌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중에 제일 잘 만드는 데가 CJ잖아요. 그리고 거의 K 드라마를 만드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네. 정말 잘 만드는데 돈을 좀 잘 못 벌죠. 아니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OTT 업체 티빙. 티빙. 그렇지.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돈은 잘 못 근데 이제 벌죠. CJ 직원들 중에 그 여러 사업부 가운데 그 재당 있잖아요. 재당. 네, 제일제당. 그 분들이 불만이 많다더만. 돈은 결국 우리가 다 벌어갖고 저 무슨 저 영화 만들고 TV 만드는 애들 지네들 막 저 갖다 펑펑 갖다 써갖고 이거 되겠냐고 막 뭐 그런 이제 불만이 있다고 하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티나고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건 걔네들이 다 가서 돈 쓰고 실제로 돈 버는 건 설탕 만들어갖고 돈 벌고 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날 글로벌 K라이프 2단계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좀 그 K를 알리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많이 또 뿌려놨으니까 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K 콘텐츠, K 뭐 푸드, K 뷰티 등의 여러 또 문화 상품들이 많이 또 요즘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네, CJ도 거기에 큰 형 역할을 잘 하기를 역할 이제 그만하고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네, 역할은 진짜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을 알리고 네. K 컬처를 알리는데 충분히 거의 플랫폼 만드는데도 충분히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도 좀 저도 예전에 참 CGV 그 주주였었네요. 예전에 예, CGV도 했다가 뭐 안 좋았죠 당연히. 예, 안 좋았습니다. 자, 진격의 CGV, 베트남, 중국, 예. 터키에 이르는. 근데 CGV가 이런 것 아니 그 CGV래. 그 CJ가 좀 이런 것도 좀 팔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예, 애플망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망고는 사실 저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널쩍한 스테이크 느낌의 이 애플망고. 애플망고는 그냥 망고보다 훨씬 무르지 않고 쫄깃쫄깃한 씹는 맛이 있잖아. 젤리 먹는 거 같잖아. 근데 이걸 왜 안 만들어? 야, 이거 신라 호텔에 가면은 요거 몇 개 올려주고서 막 몇만 원씩. 그만 10만 원씩 받아요. 네, 10만 원씩 받잖아요. 빙수, 애플망고 빙수. 이거 이제 집에서 얼음 달달달달 갈아갖고 우유 좀 버갖고 연유 좀 해갖고 와. 이거 애플망고 이렇게 뚝뚝 얹어보면 그냥 10만 원짜리인데 이거 이게 3kg면 도대체 몇 개니 이게? 나는 정말 와. 너무 아깝습니다. 네, 요거 첨가물 전혀 없습니다. 100% 그냥 애플망고만 잘라서. 첨가물 넣으면 안 돼요. 네? 너무 달아. 너무 달아서. 지금도 너무 달아서 네. 여기다 첨가물 더 넣으면은
맛이 너무 과할 것 같아요. 아 이주옥이 이제 없으니까 좋네. 맨날 이런 거 안 주고 막 가라 그러고. 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애들하고 이런 거 먹으면서 혓바닥 놀이 하는 거죠. 와, 잘 살리시네요. 이런 거 애들이랑 하세요. 애플망고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거 그냥 슬라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냥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예, 상온에 그냥 30분 정도만 녹이시면 바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요거 맛있게 애플망고 그냥 드셔도 좋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무슨 빙수나 이런 거 드셔도 괜찮은 애플망고 37,900원에 3kg 보내드립니다.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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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플망고. 자, 이렇게 애플망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건 진짜 꼭 아침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강남 면옥의 설렁탕. 이게 설렁설렁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고기 듬뿍 한우 사골로만. 와, 만들었어요. 진하다. 진하잖아요. 깊고 진하게 우려냈잖아요. 요게 이제 강남 면옥 30년 전통의 강남 면옥에서 만드는. 여기에 이제 집에 있는 김치만 딱 준비하시면 아니면 뭐 파 있으면 좀 쫑쫑 썰어서 김치 필요해요. 김치 아니 깍두기 좋죠. 총각김치도 괜찮습니다. 파김치는 왜? 파김치도 괜찮지. 파김치도 좋죠. 갓김치라고 나쁠 거 없죠. 자, 그렇게 강남 면옥의 설렁탕. 네, 요거는 이 고기는 제작진이 따로 넣어준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제작진은 뭘로 보고? 고기 다 강남 면옥에서 온 거고요. 요거 이제 집에 또 그 떡국떡이잖아요. 있으면 또 살살 썰어 놓으면 그것도 그렇게 별미입니다. 뽀얀 국물에. 그리고 설렁탕 국물에 또 해먹을 게 많잖아요. 밥 말아 먹어도 되고 아니면 저 집에 누룽지 있으시면 누룽지 같은 거 해 드시면 또 아주 그 색다른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설렁탕으로 되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군요. 그리고 저 소면 있잖아요 집에. 소면 좋겠다. 소면 있으면 소면을 해갖고 만약에 면 뿌는 거 싫어하시면 그 스파게티 면 중에 제일 얇은 거 있습니다. 그 엔젤 헤어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건 엔젤 헤어. 그 안 불어 잘. 그렇게 해 드시면 오래 두셔도 그 예를 들어 저 남편이든 아내든 8시 온다고 그랬는데 8시 반에 와. 근데 7시 50분부터 면 끓여놨어. 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오면 넣으면 되잖아.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네. 이게 500g 1.5인분에 5팩. 맞습니다. 5팩 해서 2.5kg. 2.5kg. 2.5kg인데 37,900원. 와. 2.5kg면 들기도 힘들겠다. 2.5kg 이거 집에서 운동용으로 써도 됩니다. 네, 그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양지고기 잔뜩 들어가 있는 강남 면옥의 설렁탕. 요거는 저희가 팔아 보니까 워낙 또 사신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 맛있으니까. 드신 분들 리뷰 한번 보시고 한번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평점이 5점이네요. 그냥 이거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만족입니다. 15개. 네. 무려 4명이 참여하셔가지고 구매 평점이 5점. 말이 좀 많으시네. 자, 권순우 팀장님,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게 힘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막 하잖아. 힘이 나야 됩니다. 아침에는 힘 열심히 내시고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